계속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속의 냉기와 고혈압도 아랫배 호흡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몸 안에 냉기가 있고 뼛속에 바람이 든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맞습니다. 나이 잡수신 주변의 어르신들 보게 되면 이러한 얘기를 고통 가운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족이 시리거나 까닭없이 뼈마디가 쑤시고 결릴 때 음기가 몸에 찼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외상도 없어서 남들은 신경성이나 꾀병을 부린다고 오해하겠지만 뼈가 쑤시고 몸에 냉기가 차서 생기는 고통은 누구도 본인 아니면 알 수가 없게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허리의 아픔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허리가 아픈 데는 대개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디스크 이상이 생겼거나 신경통 아니면 신장이 약한 경우에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원인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손발이 차고 뼛속에 냉기가 있는 계속되게 되면 냉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가볍게 조깅을 하면서 단 호흡은 코로만 쉬게 하게 되면 허리의 통증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 냉기가 있으면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특히 손발과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들은 늘 잔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속에 찬 기운을 몰아내는데 아랫배 열기가 최고입니다. 아랫배를 한의학에서는 쓰는 단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붉은 기운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몸에 열기,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아랫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36도 정도 꾸준하게 유지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랫배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차지면서 복통이 일어나면서 머리까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를 휘젓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랫배 열기가 뼛속에 찬 냉기를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아랫배 호흡을 통하여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리 이론을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결단을 해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것을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 한 곳으로 모이려는 성질이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불은 내리고 물은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고혈압과 저혈압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길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내면 체질에 따라서 고혈압인 사람 얼굴이 벌개지고 저혈압인 사람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때 바른 호흡을 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저혈압에 특히 폐경기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폐경기를 당했을 때 혈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는 호흡을 통해서 자신의 컨디션을 제대로 회복시켜주면 폐경기도 원활하게 지나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의 원리는 수승하광이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불은 내리고 물은 올리라는 말입니다. 혈압 환자들은 반드시 새겨야 할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은 불에 해당하고 신장은 물에 해당하는 장부인데 두 장부가 합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랫배에 생긴 열기의 성질은 강한 열기를 동반하고 있지만 그 바탕은 바로 물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물이 끓어서 뜨거운 열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장과 신장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몸을 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한 열기를 머금은 물, 즉 끓는 물은 수증기가 되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하여 온몸의 기혈을 타고 흘러 몸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은 물기가 없는 건조한 열기가 치솟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마치 불이 나면 물기 없는 건조한 열이 위로 치솟듯이 말입니다. 아랫배 호흡으로 고혈압을 다스리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호흡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됨으로써 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물을 머금은 아랫배 열기가 고혈압의 건조한 열기를 식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혈압인 사람은 아랫배 열기가 혈압을 높여주는 효과도 함께 가져옵니다. 여러분, 참된 건강이란 자연 속에 있는 이치를 깨닫고 실천할 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도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 속에 주신 그 원리와 원칙을 먼저 조금 더 많이 깨달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호흡을 다스리는 일이며 호흡을 깊게 차분히 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마음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호흡을 다른 말로 하면 호흡은 자연 사우나와 같다. 이것은 바로 피부가 고와진 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빠의 어깨가 무겁고 굳어 있어요. 이걸 보통 오십견이라고들 많이 하죠. 뭐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서 이 방법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만병통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속의 이치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서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와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에서 대개 오십견이 남자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소의 멍에처럼 어깨가 무거워져 경직이 오는 현상인데 흔히 어깨가 걸린다, 팔이 잘 안 올라간다, 팔이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방에서는 어깨 관절 주위염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차가워서 얼어붙은 어깨라는 뜻으로 프로즌 숄더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심해서 찜질나고 주무르고 침을 맞아도 개운하지 않고 병원에 가봐야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니 너무 짜증이 난 일 아닌가요? 어떻게 신경을 쓰지 말란 말입니까? 지금 어깨가 아파오는데.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고혈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머릿속까지 개운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느끼게 되죠. 근육이 경직되어 기혈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하면 어혈까지 고이게 됩니다. 이럴 때 흔하게 어떤 사람들은 사혈을 하기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손과 팔에 저렴증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현상이 생기시면 간단하게 맨손 쳐줘라든지 아랫배 호흡을 하시게 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이론만 얘기하지니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호흡은 자연 사우나와 같다. 이것은 피부가 고와진 원리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흡을 우리가 잘하게 되면 피부도 덩달아 잘 숨을 쉬게 되므로 피부가 고와지고 탄력성이 생기게 됩니다. 몸매는 가꾸고 얼굴은 성형수술로 고칠 수 있겠지만 피부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통해서 저의 얼굴을 보시겠지만 저도 63살입니다. 뭐 얼굴에 어떤 관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대개 보면은 나이보다는 피부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머리가 대머리가 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자를 쓰고 나가면 나이를 훨씬 젊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이 꼭 호흡을 해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타고난 것이고 피부가 거친 것은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피부는 타고난 체질과 살아온 생활 습관들 그리고 현재 자기의 몸의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변비나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피부가 고운 사람들이 없지요. 그리고 간이 나빠지면 얼굴이 검어지고 대장에 가스가 차면 얼굴이 누렇고 탄력이 없어지며 까칠까칠해집니다. 그 이유는 장부가 이상이 있으면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랫배 호흡을 이러한 증상들을 되돌려 놓는 것이므로 당연히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에 대해서도 혈압처럼 불은 내리고 물은 올려라는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몸에 화기가 있는 사람은 피부가 건조하고 그 건조한 피부가 오래가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을 머금은 아랫배 열기로 전신을 적셔주는 것입니다. 마른 나무에 물을 주는 격인이 마땅히 생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아토피도 이러한 경우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이 아토피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 노르웨이 핀란드 대학에서는 우리의 된장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된장 속에는 아토피에 효능이 좋은
유산균이 살아있다고, 거기에 숨어있다고 논문을 발표해서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랫배 호흡을 우리가 하게 되면 가장 처음 나타나는 생리현상이 바로 트림과 방구입니다. 막혔던 기혈이 뚫리니 가장 가벼운 가스부터 먼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배변이 시원해집니다. 어떨 때는 얼마나 방구가 크게 나오는지 스스로 놀랄 경우가 한두 번이셔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피부는 점차 윤기를 되찾고 탄력도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아랫배 호흡을 하셔서 놀라운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 피부를 좋게 하는 것 몰라서 못한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10분씩만 투자하세요. 앞으로 연재될 동영상 호흡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빛나는 피부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잔뜩 머금은 초록잎들처럼 빛나는 피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변비 현상입니다. 이제부터는 화장실 가는 것이 여러분 즐거울 것입니다. 모든 변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자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봅니다. 어느 화장실 벽에 쓰여진 낙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기는 나의 삶의 무대입니다. 얼굴이 못난 여자도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못난 남자도 멋있습니다. 그냥 죽여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밀어내기에만 힘을 쓰십시오. 조이기에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글을 제가 보고 얼마나 속으로 배꼽 잡아 웃었는지 모릅니다. 만인이 평등한 곳이 바로 뭐냐 생각해보니까 바로 화장실이더군요. 살면서 피해가지 못하는 장소 중에 가장 평등한 곳이 화장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털어놓는 장소라는 뜻으로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불리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해악이 얼마나 대단한지 혼자 속으로 웃어봅니다. 사실 시원하게 볼일을 본다는 것은 몸과 마음속에 쌓인 찌꺼기를 그대로 쏟아내는 것 같이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장소가 해우소, 화장실, 뒷간이라고 부르죠. 요새는 레스트룸 또는 WC라고 표시도 하대요. 그런데 현대 들어 이 근심을 걷어버리고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 즐거움을 뺏겨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누구도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비라고 부르죠. 변비는 일주일에 2-3번 미만으로 변을 보는 것을 말하며 이때 변을 보는 횟수와 더불어 힘을 얼마만큼 줘야 하는가에 따라서 변비의 강도가 틀립니다. 변이 굳은가, 아랫배가 아픈가, 잔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변비가 심하면 머릿속이 늘 어지럽고 개운하지 않고 가스가 찬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도 당연합니다. 변비는 대장과 소장에 이상이 온 것으로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사실 변비는 그 자체가 질병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을 부르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변비가 가장 흔하게 생기는 첫째는 신경을 많이 쓰거나 혹은 장이 예민한 경우, 이른바 과민성으로 장이 경직되고 리듬이 불규칙한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랫배에 배심이 없어 장이 무력해져서 배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부족한 경우에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의 장에 열이 차서 건조해져 변이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반대로 평소에 아랫배가 차가우면 생기는 경우입니다. 장이 수축과 이완을 활발히 해야 하는데 차가운 성질은 장을 움츠러뜨리고 오그라들게 하여 배변에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차가우면서 변비가 심하면 장이 뒤틀려 꼬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의 보통 70%가 복통으로 인해서 들것에 들려온다고 합니다. 또한 들려오는 사람의 한 70-8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유지수단으로 허락한 호흡을 하면
신경으로 인한 경직이 풀리고 장의 수축과 이 안에 리듬이 생기면서 아랫배에 기운이 모여집니다. 그리고 물을 머금은 열기가 아랫배에 생겨 건조한 열성변이나 차가운 변비가 없어집니다. 아랫배 호흡을 하게 되면 가장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불면증과 변비입니다. 그 중에서 변비의 효과가 가장 빠릅니다. 이 호흡 과정에서 방귀를 많이 뀌게 되면 처음에는 냄새가 많이 나나 후에는 냄새가 없고 소리만 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만큼 아랫배에 힘이 생겼다는 좋은 소리입니다.